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미용사 이규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직도 펌과 염색을 동시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 주제를 통해서 펌과 염색이 왜 동시에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바쁘다 아니면은 시간이 없다 등등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이제 펌과 염색을 동시에 해달라는 고객님이 좀 많았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펌과 염색을 동시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펌약과 염색약은 똑같은 알칼리제예요. 물론 요즘 펌약에는 약산성 펌약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모든 펌약의 대부분은 알칼리제입니다. 이 염색약과 그 펌약은 똑같은 알칼리제인데 이 알칼리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목욕탕에 갔을 때 물만 살짝 뿌리면 절대 이 때를 밀어도 때가 밀리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찬물에 들어가 있으면 더 때가 안 밀리죠. 그렇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서 몸을 불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때가 밀리니까.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불키는 작업이 바로 알칼리입니다. 그리고 찬물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피부가 부풀는 게 알칼리고, 그 다음 찬물에 들어가서 피부가 수축이 되는 게 이제 산성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염색이라는 자체가 염색을 하시게 되면 그 알칼리제가 모발이 부풀면서 이 큐티클이 이렇게 열려요. 그 속에서 탈색과 발색이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모발이 닫히면서 이제 안착이 되는 게 염색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펌이라는 자체가 알칼리제를 투입함으로 해서 모발이 부풀면서 큐티클이 열리고 그 안에 시스틴 결합을 끊어놓고 우리가 롯드라든가 스트레이트를 해놓고 그 모양을 만든 후에 중화제를 넣어서 그 고정을 시키는 거, 그게 펌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펌을 했어요. 펌약을 발라서 시스틴 모발의 큐티클을 열어주고 팽윤시키고, 그 다음에 시스틴을 끊어놓고 롯드나 매직키 같은 스트레이트를 해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화제를 고정했어요. 그래서 펌이 완성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염색약을 다시 발라요. 그러면 다시 모발은 팽윤되고 큐티클이 열려서 팽윤이 됩니다. 그래서 펌을 하시고 염색을 하면 펌이 풀리는 거예요. 물론 모질에 따라서 많이 풀리시는 분이 있고 적게 풀리시는 분이 있어요. 즉 모발이 약하고 손상이 많을수록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모발이 건강할수록 조금 덜 풀리는데, 문제는 그 풀리는 것이 일률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는 좀 풀리고 어디는 덜 풀리고, 이게 불규칙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이쁘지 않다는 거. 그럼 반대로 염색을 먼저 해요. 염색을 해서 염색약을 바르면 모발의 큐티클을 열고 그 다음에 팽윤이 되잖아요. 그래서 팽윤이 되면서 모발의 큐티클이 열고 안에서 탈색과 발색이 이루어집니다. 이 이제 염색에 대해서는 그 산화제의 원리도 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염색이 각 그 모발 속에서 안착이 돼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또 펌약이 다음에 알칼리제가 되면 모발이 또 팽윤되면서 벌어집니다.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안착됐던 염색약이 줄줄줄줄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염색을 하시고 펌을 하면 염색이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그 모발에 대한 그 이론, 그러니까 보통 미용을 하시는 헤어 디자이너 분이라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이런 간단한 이론은 다 압니다. 즉, 이 모발 과학이라든가 모발 생리학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미용들을 하시죠. 하지만 이거를 모르고 그냥 그 펌과 염색은 동시에 해도 괜찮다, 손상이 없다, 나는 손상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그릇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발이라든가 피부에 다치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걸 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규쌤이 말씀드린 거는 아직도 펌과 염색을 동시에도 괜찮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냥 문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다시는 가지 마세요. 이것은 모발 과학이라든가 모발 생리학의 기본조차도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펌과 염색을 동시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아직도 모발이 손상이 돼서 펌과 염색을 동시에 해서 모발이 손상이 돼서 간혹 이규쌤을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 참 아직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펌과 염색을 동시에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영상을 보시죠.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중년 여성분입니다. 예전에 사시는 곳이 좀 저희 이규쌤의 미용실가 멀기 때문에 바쁘시다 보면 이제 동네에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가 조금 잘 사는 동네긴 한데 꼭 펌을 하시면 이제 염색하고 펌을 이제 동시에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집에서 가정주부가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좀 바쁘셔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셔갖고 머리가 좀 많이 망가졌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저 이규쌤을 찾아오셔서 이제 머리 하시면서 좀 지금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동시에는 절대 안 하시죠. 대신에 이제 좀 집이 멋이다 보니까 펌 하시고 또 따로 염색하러 오고 요게 이제 번거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좀 넘게 전에 동네에서 염색을 먼저 하셨대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규쌤한테 가서 펌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먼 경우 이제 일주일이나 2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오시기가 힘들 때 흰머리 때문에 염색은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전체 염색을 했을 때는 2주 정도의 텀을 둬야 되지만 이 뿌리 염색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만 텀을 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도 현명하게 동시에 할 생각 안 하시고 따로 이제 동네에서 먼저 염색을 하시고 이규쌤 찾아와서 파마하신 거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처음에는 정보가 없고 잘 모르셔서 이 펌과 염색을 동시에 하셨던 분이지만 이렇게 미용실에서라든가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제 그런 짓은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매체가 발달이 돼서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분들도 펌과 염색은 동시에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도 펌과 염색을 하면 괜찮다. 나는 손상 없게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좀 정신 차리시고 올바르게 공부하셔서 남의 머리라든가 아니면 피부를 다치지 않게 정상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펌을 직펌을 했어요. 하지만 저 이규쌤은 직펌을 할 때 클리닉을 좀 많이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펌보다 이제 볼륨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 일반 펌을 하게 되면 좀 굵게 탄력 있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빠그리로 하는데 그러면 좀 보기도 싫고 좀 민망하시고 하니까 또 디지털 펌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직펌을 하게 되는데 요런 직펌을 할 때는 모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발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 직펌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규쌤한테 머리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규쌤이 모발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저희 이규쌤한테 하시는 분들은 모발 관리를 거의 다 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펌과 염색은 동시에 하지 마라. 그리고 펌과 염색을 해도 나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모발 손상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좀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면
미용실 문을 아니면 그냥 가정집 문을 열고 그냥 나가시길 바래요. 그거는 미용사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